오늘 뉴욕 가정상담소 대신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기본 상식이라는 이제 가정폭력에 관한 기본 상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고요. 가정폭력이 뭔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모습이 가정폭력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가정폭력에 관한 오해와 미신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게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선입견이나 오해와 미신들에 대해서 그게 정확히 뭔지 이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좀 깨부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정폭력에 대한 이제 오해와 미신이라고 하면 가정폭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탓으로 아니면 책임으로 돌리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예시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뭐 가정폭력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아니면은 가정폭력은 낮은 교육 수준 또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 해당된다. 그래서 뭐 때리지 않았으면 그건 뭐 가정폭력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언제든지 이제 가해자를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든지,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피해자의 잘못일 수도 있다. 피해자가 뭐 음주를 했다거나 뭐 다른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보자면 가정폭력은 실제로는 순간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지속되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가정 내에 더 큰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폭력은 교육 수준이나 뭐 이제 그런 저소득층 그런 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폭력은 신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뭐 경제적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오늘 차차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그 이제 가해자로부터 이러한 이 모습, 가정폭력의 모습에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오늘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볼 거고요.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피해자의 뭐 잘못에 상관없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가해자가 뭐 진심으로 사과하고 뭐 더 이상 그렇지 않겠다고 뭐 무릎을 꿇고 빌고 뭐 용서를 빌어도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아무리 사과를 요구하고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일어나는 가정폭력, 뭐 중요하지 않지. 뭐 가끔씩 저희가 종종 듣는 얘기가 저희의 90% 이상이 어머님들, 이제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가끔씩 듣는 얘기가 뭐 남편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살아야지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가정폭력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이제 꽤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도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운 이제 부분도 있다고 하시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뭐 외형적으로 무섭고 뭐 키 크고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만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정폭력을 겪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폭력은 외형적인 모습과는 상관없고 이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센터는 여성분들을 많이 보지만 남성분들 말고도 여성분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지만, 그래서 꼭 이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남자라는 생각도 이제 선입견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숫자로 이제 데이터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1분마다 24명의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이제 강간, 이제 신체적인 폭력 또는 스토킹을 겪는다고 이제 저희
그 국제 가정폭력 핫라인의 정보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남녀 포함한 1년에 1,200만 명이 연인이나 배우자의 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것도 이제 숫자로 보시면 조금 충격적이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 4명 중 1명의 여성, 그리고 7명 중 1명의 남성이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심한 신체적인 이제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도, 이제 4명 중 1명이면 거의 25%죠. 그래서 여기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것만큼 저희가 이제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케이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폭력이 뭘까요? 이제 정의를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다양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라고 하죠. 이제 짧게 줄여서 DV라고 하는데,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한 이제 폭력과 가정 내 폭력을 이제 전체적으로 포함을 합니다. 이 가정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성과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폭력도 존재하고요. 이거는 성 불평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폭력인데, 요즘에 이제 뭐 트랜스젠더 그리고 LGBTQ+ 이런 권리에 관한 이런 걱정에 있어서도 그런 이제 특정 다수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인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이제 Intimate Partner Violence라고 IPV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부부 관계, 이제 부부 사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애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이제 가정 폭력의 일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 폭력과는 다르게 가족 내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아이를 상대하는 폭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친척끼리 일어날 수 있는 폭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domestic violence, 이 가정 폭력에 대한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만약에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2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지배와 통제, 이제 영어로 power and control이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이게 가장 이제 가정 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 지배와 이런 통제나 권력이 이제 부부 사이나 뭐 연인 사이나 어디에서든 이제 기울어져 있다면, 치우쳐져 있다면 그거 자체가 가정폭력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그 키워드니까 이걸 꼭 가지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어떻게 모습을 보이는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신체적 폭력, 이제 physical abuse. 여기에서 이제 지배와 권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제 그 힘을 사용한 물리적인 지배와 권력을 사용해서 약한 사람을 이제 그 가정폭력으로 일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주는 행동과 이제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행동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정확한 예시를 들자면 뭐 밀치고 뺨을 때린다든지, 이제 발로 차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뭐 침 뱉기,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신체적인 이제 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미세하게 이게 폭력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이는 예시처럼 이제 위협하는 수단으로서 난폭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상대방한테 직접적인 해는 가하지 않지만 이제 그만큼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상처가 안 나고 뭐 얼굴에 멍이 안 들었다고 해서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조차도 이제 가정 폭력, 신체적 폭력의 이제 일종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power and control, 그 권력과 지배 예시 중 하나는 정서적 학대 또는 emotional abuse라는 부분인데요.
정서적 학대는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제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많이 보는 케이스는 뭐 욕설, 비난, 이제 심리전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를 많이 겪으시는데 그게 정서적 학대 이제 좀 티피컬한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예시들 중 하나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해자가 자기 의견이 다 맞고 이제 모든 잘못되는 일들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겨누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정확한 예시를 조금 들자면은 가스라이팅을 만약에 듣고 계신다면 이러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제 내 의견이 늘 맞으니까 너는 내 의견을 맨날 들어야 돼. 뭐 너 생각은 뭐 아무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하지 마. 이제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자신의 책임은 극구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바로 돌려버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가스라이팅의 이제 정확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분들께서 이제 그런 걸 듣고 계시거나 본인이 듣고 계시면은 이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서적 학대의 다른 이제 뭐 이제 예시들이라고 하면은 피해자한테 죄책감을 들게 하기, 뭐 바람 피우기, 거짓말하기, 그리고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기, 특히나 이제 남들 앞에서 굴욕감을 주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통제적인 행동, 이제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사사건건 걸고 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걸 통제한다든지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교묘하게 언어로 사람을 좀 휘둘리게 만드는 그런 수단을 이제 말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특히나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그걸 믿게 되세요. 이제 아 맞아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나는 권력이 없는 건가 봐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는데 그런 걸 바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예시도 이제 고립 또는 과한 질투 또 가정폭력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해자로부터 이제 도움을 이제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차단을 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친구나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이제 조금 뭐 친구분들이나 그런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커뮤니티에서 조금 차단을 시키면서 그냥 혼자만 남게 있게 해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방법들은 이제 뭐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계속 관찰하고 감시한다거나 이제 외출을 못 나가게 한다거나 이제 집에 있을 때 뭐 계속 전화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아니면은 뭐 저희가 몇 번 뵀던 이제 내담자분들 중에서도 핸드폰을 뺏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네 컴퓨터를 뺏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이랑 연락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겪고 계시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더 외로워지고 더 이런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큰 예시 중 또 다른 가정폭력의 이제 파워 앤 컨트롤 그런 지배와 권력에 있어서 큰 예시 중 하나가 경제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남성분들도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뵙는 분들이 90% 이상이 이제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예시를 드리자면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를 보고 이제 양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일을 안 하고 남편분들한테 이제 일을 맡기고 이렇게 집에 계실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거 지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런 경제적인 걸 다 관리를 하고 보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그런 힘이 없다고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가해자가 이제 상대방이 경제적인 지원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너 요번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요번에 뭐 용돈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계속 의지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예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만약에 어머님이 아이도 기르고 일도 하면서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일을 안 하면서 이제 지갑에 손을 댄다든지 이제 어머님이 열심히 번 돈을 그렇게 뺏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이제 반대의 상황이지만 그것도 가정폭력의 한 예시라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일을 하기를 거부한다거나 오히려 아니면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자원을 이제 뺏어간다거나 그것도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점.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남녀 상관없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여성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선입견에 의존하시지 말고 제 예시 한 가지라는 걸 한번 다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성적 학대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주제인데 성적 학대는 이제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모든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제 성관계를 요구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갖는 이제 피임 이런 도구나 이런 걸 전혀 상관없이 그런 동의 없이 하는 거를 바로 이제 그 성적 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보이시겠지만 뭐 강간, 성폭행, 아동 성폭행 이것도 이제 아동 보호 단체국에서 이제 리포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모든 원치 않은 성적 접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모든 게 다 그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게 다 성적 학대라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한 이제 다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들이 이제 아시아계 저희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깊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학구열도 깊고 이제 사랑이 깊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그렇게 이용되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더 이제 힘들어지고 이제 어느 부모나 다 힘들어지는데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자녀나 피해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 뭐 친정 부모님, 이제 아니면 친구들, 애완동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특히나 요즘에 이제 그런 사회 정치적 이런 문제들로 좀 시끌벅적한 와중에 상대방이나 자녀를 뭐 아동 보호 서비스나 이민국에 이제 신고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면 그것도 아이를 사용해서 협박을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꽤 위험한 이제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이제 이용하는 이제 가정폭력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견과 특권을 이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그리고 그러한 이제 아이덴티티나 이런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제 피해자를 가정폭력에 이렇게 일삼는 방법인데 그게 뭐 상대방의 성, 인종, 사회, 경제적 지위, 이민 신분, 성적 성향, 장애, 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이라이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민 신분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법률 상담 이런 것도 저희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지만 이민 신분 때문에 이제 신분이 만약에 없으셔가지고 가정폭력을 겪게 되시면은 뭐 너 이렇게 하면은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뭐 잘못된 정보지만 아니면 이렇게 해버리면 너 이민국에 이제 넘겨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무서우셔서 말을 못 꺼내게 되시겠죠. 아니면 당연히 그래 맞아 저 사람은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취약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민 신분을 걸고 넘어지는 그것도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이제 다 이제 신분이 없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니까 꼭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적 영적 학대라는 이제 religious abuse도 이제 가정폭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종교를 이용해서 이제 믿음을 이용해서 이제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제 뭐 그런 마음의 위안을 이제 종교를 통해서 찾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통제를 하는 것도 종교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있으시면은 이제 그런 뭐 교회나 뭐 절이나 이런 데를 못 가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날 이렇게 집을 뭐 잠가버린다든지 뭐 그런 예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피해자분들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또 교묘하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그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이렇게 아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종교를 핑계를 삼아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도 그 이제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Power and Control, 지배와 권력이라는 내용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쭉 그 예시들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 지배와 통제, 그 Power and Control 수레바퀴라고 이렇게 보이시면은 이제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지 약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위에 이제 그 경제적인 abuse, 경제적인 그런 가정폭력의 예시도 있고 언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 성적, 그리고 밑에 이제 아이들을 사용해서 하는 거 아니면 친구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 특권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이제 봐왔다는 거를 이제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는 넣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얘기해 볼 부분은 가정폭력의 순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오해와 미신에 대한 이제 처음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가정폭력은 순간적인 거라고 이제 그게 오해와 미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가정폭력이 한 번 때리고 나면 그게 끝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 순환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순환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그 학대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계속될 수 있는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데 요거를 한국어로 조금 이렇게 더 이제 보자면 첫 번째는 긴장 조성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잦은 말다툼이 있다거나 정서적인 학대와 이제 사소한 이제 그런 신체적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약간 그런 점점 빌드업 되는 이제 폭력으로 점점 치닫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2단계에선 이제 폭력 사건 발생 단계라고 해서 폭력이 가장 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뭐 하나 두 개라도 이제 보인다면 그건 가정폭력에 이제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폭력이 하고 나서 이제 가장 헷갈리고 혼돈스러운 순간이 바로 세 번째 허니문 그리고 화해 단계라고 하는데 허니문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신혼부부들 허니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비가 되는 내용이지만 폭력을 쓰고 나서 이제 가해자는 이제 괜히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껴서 피해자가 떠나거나 이제 신고를 할까봐 이제 용서를 빌고 이제 사과하고 굉장히 다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처럼 이제 대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이러면 이제 괜찮겠지 이제 또 잘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믿으시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고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고요 단계에서는 또 이제 요게 한 바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관계가 좀 비교적으로 고요하고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제 학대는 그렇게 보일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넘어가고 나면 또 긴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계속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어서 뭐 허니문 단계도 오고 갑자기 잘해주고 이러면은 피해자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이제 아 이러다가 또 잘해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혼이나 이렇게 뭐 경찰을 부르고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상담사가 이제
들어와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가정폭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폭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순환이 이제 계속 순환적인 그런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가정폭력인지 뭔지 이제 모를 그런 혼란 속에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려움, 이제 그리고 이제 협박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은 맞아 내가 이 사람을 떠나면은 날 또 더 심하게 굴겠지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어떡해 뭐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때도 많고요. 그리고 정상화되고 보편화되었다는 게 바로 그 순환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보편화를 시켜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나요? 이러면서 오히려 질문을 하시면서 오는 때도 많고 이제 수치심도 한몫을 합니다. 이제 누구나 이제 조금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심을 들어서 이제 괜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꺼려지고 이제 오히려 고립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실 때도 있고요. 낮은 자존감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스라이팅이 계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맞아 나는 그런 걸 뭐 이제 물어볼 자격도 없지 이런 식으로 낮은 자존감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자원 부족이나 이제 뭐 이렇게 언어적인 이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배우자한테 더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도 이제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 자격도 이제 큰 이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 그리고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히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서 쉽게 이혼을 고려하지 못한다거나 경찰을 부르는 걸 어려워하실 때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뭐 이혼을 해봤자 아이들한테만 더 피해가 가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조금 꺼려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폭력을 이제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제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그 피해자분과 아이들이 그 집을 떠나와서 새로운 삶을 정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고요. 이제 트라우마나 이제 집안의 가해자가 이제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걸 보면서 자라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똑같이 그런 폭력을 또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아이들이 완전히 자책을 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헤어지는 게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짐을 이제 평생 이제 짊어지고 살면서 낮은 자존감도 보일 수 있고요. 우울감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아이 상담을 통해서 물론 이제 저희한테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지만 그것도 꼭 알아주시고 이제 그냥 그렇게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지내는 게 아이한테 베스트가 아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들, 저희 뉴욕 가정소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들은 먼저 가장 중요한 저희 모든 이제 도움의 시작이 한라인 전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718-460-3800 이제 적어놓고 알고 가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이제 저희 상담사분들께서 근무하시는 시간에는 상담사가 직접 받고요. 그 외에 이제 저녁 시간과 공휴일, 주말에는 다 봉사자분들께서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꼭 알고 연중 무휴 365일 24시간 이제 꺼지지 않는 불빛이라고 누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라인으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한국어로 전화를 받으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고요. 다들 이제 이중 언어로 해주시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전화 받을 수 있고
이제 상담사와 이제 핫라인을 전화를 해서 상담사와 연결이 되면 상담 통해서 이제 감정적인 이제 그런 지원도 받으시고, 이제 저희가 연결해드릴 수 있는 이제 1회 제공해드리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법률 상담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쉘터와 보호소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응급 상황이라면은 저희와 이제 의논을 해서 이제 내담자분께서 쉘터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피해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OBS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저희가 또 조금 새롭게 도와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가정폭력에서 만약에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다면 뭐 핸드폰을 던져서 핸드폰이 부러졌다 그러면 그것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런 뭐 폭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건 사고에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OBS에 관련해서도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제 자동차 미러를 부셔가지고 자동차 미러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것도 피해 보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게 있다면은, 저희가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가정폭력 내담자분들을 위한 그런 비자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바와도 있고 유비자도 있고 T비자라고 이제 그런 거는 성착취 그런 섹스 트래피킹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다른 이제 분야이지만, 이런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이민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 정치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유비자나 이런 T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민 그 지금 과정도 끊길 수 있는 이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말 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과 이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 같이 의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다면 이제 경찰에 이제 문의해서 코리안이라고 하시거나 차이니즈라고 해서 편하신 언어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저희 핫라인 전화 받는데 자원봉사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런 거에 수료증도 나눠드리고 저희끼리 이제 뭐 같이 이벤트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관심 있다면은 저희 똑같은 전화번호 718-460-3800에 전화 주셔서 자원봉사자 하는데 관심 있다고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